2013년 12월 26일 오전에 드디어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는 말 그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이 도발을 감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심지어는 미국까지 강력하게 반발하고 비판하고 실망했다라는 성명을 냈고요. 일본 내 언론들도 예를 들면 아사히라일지 도쿄라일지 각종 언론들도 그 우경화에 앞장선 산케이 신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비판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근데 아베 신조는 이런 그 반발을 몰랐을 리 없는데 왜 이런 도발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내용. 그리고 여기는 야스쿠니 신사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들 난리를 치는가? 그 신사에 대해서도 좀 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런 일본 우경화 도발에 대한 어떤 전망, 그리고 우리의 자세, 이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이번 사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사당이죠. 일본에는요, 여러분들 신도라는 이름의 종교가 있습니다. 신도라는 건 일종의 그 애니미즘적 성격의 종교가 되는데요. 일본인들은 전통적으로 모든 사물에 다 정령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성황당 나무에 가서 막 빌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무에도 정령이 있고, 태양에도, 심지어는 분필에도 신이 있고, 옷에도 신이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은 조상들도 다 신이고.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많은 신을 섬기거든요. 그 신들을 모아놓은 사당을 신사 이렇게 불러요. 신도의 사당이 신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따지면 교회가 되는 거고, 불교로 따지면 절이 되겠죠. 이런 신사가 일본에 한 10,00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10,000개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바로 여기는 야스쿠니 신사가 됩니다. 야스쿠니라는 거는 평화의 나라라는 뜻인데요. 실제 내용을 보면 평화군 거리가 멉니다. 야스쿠니 신사가 다른 신사하고 다른 점은, 다른 신사들은 뭐예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신사들이거든요. 근데 야스쿠니 신사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신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69년이죠. 69년에 야스쿠니 신사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일본의 역사를 보면 전통적으로 권력이 막부, 사무라이들 위로 쫙 올라가면 이제 막부, 장군 권력한테 있었어요. 장군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1860년대 메이지 천황이 유신, 개혁을 단행을 하면서 자기가 권력을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막부 정권하고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천황을 위해 싸우다 죽은 사람들, 자기들 표현대로면 이제 호구경령이 되겠죠. 그 전사자들을 모아놓은 신사가 바로 여기는 야스쿠니 신사가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지들이 빈다는 걸 갖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없는데, 자, 문제는 무엇이냐? 1869년에 만들어진 야스쿠니 신사에, 1978년입니다. 1978년 14명에 해당하는 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들이 합사가 됐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A급 전범이라는 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연합군에서 독일과 일본을 놓고, 패전국을 놓고 그 군사재판을 했어요. 그 군사재판에서 전범자를 A 등급, B 등급, C 등급으로 나눠놨거든요. 그 중에서 전쟁을 기획하고 또 전쟁을 도발하고 전쟁을 이끌었던 가장 나쁜 놈들, 요런 놈들을 A급 전범으로 분류를 했는데, 그 전범들을 세상에 야스쿠니 신사에다 합사를 해놓고 그 뒤로 일본 국민들이 거기 가서 빈다는 얘기예요. 지들 표현대로 호구경령을 기린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이거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요. A급 전범들은. 이거는 옛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관참시해야 됩니다. 육시해야 됩니다. 그 시신을 파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훼손을 해도 지금 분이 풀릴까 말까인데, 그놈들을 가가지고 호구경령이라고 비는 행위, 이거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 그런데 일부 국민들이 그러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총리란 작자가 지금 와서 빌어도 지금 현찬을 판에 여기 가가지고 지금 참배를 한 거예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갔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개인 자격으로 갔는데 관용 차량을 타고 갑니까? 개인 자격으로 갔는데 총리 대신 아베 신조라고 씁니까? 개인 자격으로 갔는데 생중계를 합니까? 이건 다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아베는 이런 자국 내의 반발과
그리고 주변 국가를 다 적으로 만드는 것을 예상했을 거라고. 바보가 아니니까. 근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 내용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이 일본 관광 가셨을 텐데요. 신사는 여행 코스 중에 하나예요. 뭐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날의 문화를 체험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야스쿠니 신사는 좀 문제가 있는 신사가 되고요. 또 야스쿠니 신사 같은 경우는 신사 바로 옆에 그 전쟁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전쟁 박물관에는 2차 세계대전의 그 야마토 군함의 포탄이 있기도 하고요. 군견과 군마의 위령비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가미가제 특공대 동상도 있기도 하거든요. 아주 재수 없는 곳이 야스쿠니 신사가 되겠습니다. 동경 중심부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베가 왜 이런 도발을 했는지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아베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베, 일본을 망치다. 지금 아베는 일본을 망쳐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아베라는 사람이 왜 과연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는 그런 강경, 무리수를 두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여러분들, 재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돈이잖아요. 정치인들이 원하는 건 뭐죠? 표입니다, 표.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어떤 그 지지율을, 자민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자민당이고요.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있습니다. 자민당이 이제 보수 운영이 되겠고, 민주당이 이제 어떤 개혁파가 되겠는데, 여기는 자민당의 총리면서도 자민당에서 보수격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 여기는 아베 신조가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지율이 높았어요. 한 70%대 됐었는데, 70%대의 지지율이 됐었는데 지금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지율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 50%가 넘는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이런 무리수를 둔 거죠. 일본 내에 절반이 넘는 보수층을 결집하는 이런 효과를 노린 겁니다. 그래서 아베 신조가 야스쿠니 신사 방문한 직후에 일본 보수 국민들은 박수를 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내부 결집, 이런 정치적 노림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도층까지도 여기는 일본의 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도 포섭할 수 있는 이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베는. 그죠? 자, 이렇게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면 누가 발끈할까요? 지금 나우이다오 문제랄지 아니면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가지고 지금 예민하게 대립해 있는 중국이 강한 반발을 해올 거를 예상을 했을 거예요. 중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 때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중국이 여러 가지 물리적인 행동을 취했을 때, 여기는 일본의 보수 외에 중도층까지도 반중 감정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보수층으로 흡수되지 않을까, 이런 계산까지 깔린 것이 이번 어떤 참배의 배경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액션뿐만 아니라 그 침략의 DNA다. 침략의 DNA가 있다. 여기는 아베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시노부스케라고 A급 전범입니다. 그 A급 전범의 외손자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자기 집안 모임이 있으면 맨날 우리 할아버지의 꿈과 영화를 다시 누려야 되지 않겠나, 이따구 소리 할 것 같아. 그래서 뿌리 깊은 이런 어떤 가족력에도 그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봐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영국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어떤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평화헌법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직후에 1946년에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지배하에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헌법 구조, 이 구조를 가칭 평화헌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구조 같은 경우는 1항이 있고 2항의 내용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1항 같은 경우는 일절 무력 행사는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고, 2항에는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헌법 구조 1항, 2항에 따르면 일본은 군대를 가져서도 안 되고 전쟁에 개입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제 정세의 변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적국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데올로기전으로 이제 나뉘전, 냉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을 어떤 사회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떤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로 미국이 써먹은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일본을 방패막이로 써야 되니까 뭐 군대 비슷한 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미국의 묵인하에 일본이 만든 게 경찰 예비대예요. 근데 여기는 경찰 예비대는 군대가 아니고요. 사실상 목적은, 명분은 일본 내 치안 유지에 있었습니다. 이웃 국가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국내 치안 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경찰 예비대가 만들어지고 이게 규모가 커집니다. 미국의 묵인하에. 그래서 1952년에 이것이 보안대로 확대되고 이 보안대가 1954년에 가서 오늘날 자위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군대를 가지면 안 되는 일본이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불행, 전쟁을 이용해서 군대까지를 창설하게 된 거죠. 자위대 전력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특히 그 해군 전력, 공군 전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압도하는 데 이르렀단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평화헌법 구조를 어떻게 개정하느냐. 집단 자위권을 발휘한다. 이렇게 개정하려고 지금 아베 정권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집단자위권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은 절대 어떤 전력을 보유하지도 않고 남의 전쟁에 개입하지도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집단자위권은 뭐냐면 우방이 공격을 당했을 때 전쟁에 개입한다. 이게 집단자위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도발을 하잖아요. 그럼 우방이니까 일본은 자위대를 우리나라에 급하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의 혼란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어떤 무력 행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절대 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 집단자위권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건 중국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난립니다, 지금. 미국은요. 미국 입장은 어떻겠어요? 일단은 뭐 중립을 지키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미국은. 아이고 뭐 일본의 국내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 좀 은근히 바라지 않을까요? 왜냐면 미국이 바라는 건 뭐냐면 한국, 일본, 미국이 하나 되고 저쪽에 있는 중국과 북한을 이렇게 뭐 이런 구도를 미국이 이제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골치 아픈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미국, 일본과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또 경제적으로 보면 또 중국한테 의지하는 부분이 많고 굉장히 좀 중간에 끼어가지고 난처한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평화헌법 개정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